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주택난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무려 83만여 호, 특히 가장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그중 40%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물량도 물량이지만 핵심은 먼저 서울 한복판, 묶여있던 지역을 풀고 공공이 맡아서 재개발을 둘러싼 온갖 분란을 원천 차단하면서 속도감 있게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물량 공세였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83만 6천 호, 그중에서도 서울에만 32만 6천 호입니다. 서울 도심에 분당 신도시 3개가 들어서는 규모입니다. 어떻게 서울 도심에 이렇게 많은 집을 짓겠다는 걸까? 핵심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대상은 서울 한복판의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입니다. 정부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땅 주인들이 조합을 만들어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LH나 SH공사 같은 공공이 주도하게 됩니다. 땅 주인들에게는 기존 방식보다 10에서 30% 많은 수익을 보장해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개발 이익은 공공이 회수합니다. 또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주 무질서하게 입지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존 재건축 사업에도 LH나 SH공사가 직접 뛰어들어 시행을 담당하는 걸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핵심은 공공이 시행하는 조건으로 초과이익 환수 같은 규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지은 집들은 청약 가점이 낮은 30, 40대에게 열어줍니다. 공공분양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일반 분양을 늘리고 추첨제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집 사지 마라. 기다리면 집이 나온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사상 최초로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됐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았지만 국회 탄핵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남을 이름이 됐습니다. 세월호 7시간 기사 재판에 간섭해서 판결문을 바꾸게 했었죠. 마지막 단계인 헌법재판소 심리도 시작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투표 결과를 받아든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언했습니다.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에 무효표 4장, 발의자 161명에 18명의 찬성표가 더해져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이 102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법여권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훼손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큰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결국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런 실익도 없습니다. 명문마저 희미합니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입니다. 정권을 위한 탄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 잘못을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는 오후 5시쯤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헌재의 심리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와 함께 직무가 정지된 임성근 판사는 국회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소추안을 가결한 건 유감이라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코로나 속보입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400명 아래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보다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 4차 대유행이란 말이 방역당국 입에서 나왔습니다. 더 빠르고 더 오래가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게 시간 문제인데 곧 설 연휴고 그 뒤에는 전국 학교들 개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9명. 전날 같은 시간보다 76명이 적습니다. 중간 집계로 보면 서울에서 120명, 경기 104명 등 수도권에서 249명이 확진됐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90명이 확인돼 오늘 오전 발표될 공식 집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후반에서 많으면 4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곳곳에서 신규 감염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중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환자 직원 등 12명이 확진됐고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는 경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들과 같이 근무하던 수사과 직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이가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 기간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2배 정도 긴 것으로 확인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전남 나주의 시리아인 일가족은 20대 부부와 2 자녀로 모두 4명. 이들은 지난달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3일이 지난 그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했는데 20대 부부는 또 양성이 나왔고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세도 여전했습니다. 감염력뿐 아니라 지속력도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방역 당국은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오는 시기 3, 4월에 만약에 해이해진다면 유행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 방역 당국은 일상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설 연휴가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이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동맹 관계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대북 정책은 아직 검토 단계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를 방문해 연설을 갖고 새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주간 한국 등 가장 가까운 우방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동맹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American alliances are our greatest asset. And leading with diplomacy means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our allies and key partners.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태세를 검토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한 주동 미군 감축을 중단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약 20분간의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은 거론했지만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방문하는 첫 부처로 국무부를 택한 건 트럼프 행정부보다 외교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선 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냐고 묻는 질문에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동맹국,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told President Moon last night that review is underway and that we will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particularly the ROK and Japan, in doing that.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 전반을 살피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대북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주문도 하지 않은 물건을 보낸다는 문자를 받고 홈쇼핑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가 수천만 원의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순간 수상한 앱이 설치되고 이후 모든 전화를 사기 일당이 중간에서 다 가로챈 결과였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는 한 여성. 잠시 뒤 한 남성이 누런 종이 가방을 들고 나타납니다. 여성이 문 안쪽으로 안내하자 남성이 종이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5만 원짜리 100장 묶음이 7개, 3,500만 원입니다. 가방에 도로 담은 현금은 고스란히 여성의 손에 넘어갑니다. 돈을 건넨 남성 이모 씨는 지난달 25일 사지도 않은 의료기기를 배송하겠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전화했더니 홈쇼핑 고객센터라는 곳에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말했고 이어 연락한 경찰 안내에 따라 앱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웠던 이 씨는 혹시나 싶어 114에서 번호를 안내받고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통화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전화를 받았고 이 씨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현금을 찾아오라는 말에 따라 현금 3,500만 원을 건넨 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잡아야 되겠다. 그 협조를 좀 해줬어. 그럼 그게 앉아 협조를 해달라 그런 거기서 앉아 내가 넘어간 게라 벌써.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순간 이 씨가 거는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채 받았던 겁니다. 보다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지난 3년간 전국에서 10만 3천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